네,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두고 이 잡음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희경 의원 그리고 김영기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JTBC에서 다뤘던 보도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모 원장은 채용비리 혐의 때문에 지난달 사표를 냈습니다. 처조카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이 하라고 하니까 지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1등으로 되었더라면 면접 점수를 약간 변경을 해야만 합격이 가능할 것 같다 보고를 했던 거고. 전북 연구원장 자리는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지난해 11월부터 5달째 공석입니다. 두 차례 공모를 내서 차기 원장을 선임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본인의 요청으로 취임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도 잡음이 생겨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북개발공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자치단체 출연기관장까지 포함시키는 후속 법안도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내용에서 전북 연구원장의 경우에 5달째 공석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취임을 하긴 했습니다. 예, 저 내용에서 지금 언급된 게 탄소융합기술원장, 전북연구원장, 또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사례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저런 사례들까지 뿐만 아니라 또 그 외까지 해서 어떤 그 인사 잡음들이 있었는지 좀 김 대표께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도에서 나온 탄소융합기술원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을 통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는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이 거기에 적발이 되었고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 처조카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인사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순위를 바꿔서 채용을 했고 또 채용 이후에도 그 부서에 배치하기보다는 자기 운전을 맡김으로써 어떤 쉽게 말하면 기관장의 어떤 도덕성 어떤 회의에 전형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원장을 뽑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사 그 과거의 어떤 절차 과정에서 뽑힌 인사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비토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인사 규정을 만들어서 또 새롭게 절차를 거쳐서 신임 원장을 또 선출했는데 선출해놓고 보니까 과거 직장 근무지에서의 사표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셀프로 자기 어떤 수당을 인상한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적발이 돼서 부랴부랴 전라북도가 또 현장의 공무원들을 급파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예. 취임식을 이렇게 강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전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어떤 직원의 어떤 2억 원 가량의 어떤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장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용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 출연기관의 어떤 짱들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농공 행상에 의해서 어떤 충성도 있는 측근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어떤 정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임명 당사자들이 실제 임기 기간 동안 편안히 대가 없이 임기를 마치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원래 출연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탈피해가지고 창조성, 어떤 변화,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공무원보다 보다 나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예. 큰 이득을 주는 어떤 기관으로 설립들이 되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좀 사례를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의원께서도 혹시 이런 산하 공기업 사장 또는 출연기관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좀 짚을 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런 부분은 예, 아직 잘 알지 못하고요. 예, 이번 그 전북 연구원장 예. 임용 문제는 예,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원장을 임용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통해서 예. 그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집 임용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원장 선임이 됐다 이렇게 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도 또 제정을 했고 예. 그래서 정관도 또 변경을 했고 그래서 예. 이런 추세로 계속 다른 산하기관들도 같이 변경해 나가면 더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런 곳도 자율적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차는 그렇게 개선됐을지는 모르지만 네네. 그 이후에도 조금 아까 수당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있어서 좀 개운치 않은 그 뒷맛을 남겼습니다. 실제 그 공모라는 이번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예.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전라북도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전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절차 과정 속에서 그 쉽게 말하면 신임 원장 응모자의 과거 행적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현재 지금 각 기관장들이 이제 저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 인사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예. 지역사회에서 과거 3, 40년 전에는 이 지역에 있었지만 3, 40년 동안 외지에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낙하산식으로 오다 보니까 예. 물론 공모는 뭐 본인 의지겠죠. 오다 보니까 실제 지역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청문결자를 거치고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보가 들어오면서 부랴부랴 예.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이 산하기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런 기관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되나 하고 좀 살펴봤는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실까요? 예. 지방공기업 3곳이 있고요. 출연, 출자기관이 53개입니다. 합쳐서 56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 전라북도, 가장 많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적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죠.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기관이 다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에코 융합 섬유연구원, 또 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저런 곳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들도 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름이 익숙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기관.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앉힐 수 있는 인사 자리가 저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 한번 볼까요? 조금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는 순창군의 경우도 좀 봤는데 이 옥천장학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순창장류, 한국절임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산하기관 수가 그냥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기관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런 기관들이 아까 좀 여러 가지 그 짚어주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자꾸 잡음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살짝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로 측근 인사, 보훈 인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1차적으로 그 출연기관, 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일상적인 어떤 감시 체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청이나 이 행정기관들은 언론이나 방송에 또 직접적으로 항상 보고 있게 되는데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은 뭐 위치도 외지에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인사 과정에 있어서 큰 어떤 사고가 없으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특성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단순히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종사자들도 얼마든지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인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인사가 있듯이 지방 정부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들이라든지 예.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관계 속에서 예. 이런 데가 일차적으로 여기는 직업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어떤 자리가 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정실 인사, 보훈 인사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사가 돼도 어떤 의미는 긍정성도 있습니다. 예. 단체장이 가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공동으로 예. 어떻게 보면 정부를 구성하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는데 이렇게 측근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의회라든지 아니면 여타 그 공무원의 감사기관에서 단체장과 훨씬 어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예. 또 의회도 생활하다 보면 의원들이 비판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의원들도 자기 사업을 해내려면 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이런 출연 기관장들이 실제적으로는 지위에 비해서 더 권한이 세고 또 실세이고 이러다 보니까 감시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예.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농고 형상 과정 속에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나 인사 규칙은 맞추어서 자격 요건은 맞췄지만 실제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 기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제 한 의원께서는 두 의회에서 활동하고 네네. 계시니까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 산하 기관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기관장들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각은 문제가 있는 그런 기관장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예. 선임해 주신 이사장에게 누를 끼치고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예. 그런 분도 계시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문제가 현재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5개 예, 그렇습니다. 임명 권한을 가진 예. 곳이 있는데 예.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은 5개가 있고요. 예. 또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사와 또 부지사가 할 수 있는 곳이 또 7개 기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12개가 되는데 나머지 3개의 기관은 예. 외부에서 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기관으로 해서 예. 15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인사 논란의 소지가 오는 것은 전문성이나 또 이런 그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선임이 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예.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 생각을 예, 예. 얼마 되지 않은 제 의정 생활에서 좀 느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사가 사실은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자체 예. 어떤 인사 규정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그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도가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지사의 어떤 의향 뭐 부지사로 돼 있다 하더라도 부지사도 또 도지사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 어떤 지사 임명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선거 시기가 끝나고 나면 치열한 내부 경쟁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자리 확보 어떤 경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그러면 청문회 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도 아마 그 전라북도 의회에서 모 의원이 청문회 제도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송하진 지사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네네. 맞습니까? 예. 저희 의회에서 제가
반발로는 그 송지용 예. 의원님께서 예. 이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예. 지난번에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인사검증 TF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예. 도에서는 이 인사 TF 구성에 여러 다양한 층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온 얘기들이 질의할 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시금 논의가 돼서 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가 또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과 구정이 있는데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예. 2014년도였을 겁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인사 검증 조례라고 해서 공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라북도가 이 법원에 제소를 했고요. 2017년 지난해죠. 대법원이 그 조례는 무효다. 이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라는 그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그 내용도 잠깐 보실까요? 예. 58조에 보면 개정 전의 그 법률에는 이 단체장이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의 사장의 경우에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바뀌는 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통과가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시될지 여부는 좀 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 만약에 한다면 그 효용성은 꽤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전국의 지자체 의회에서 이미 조금 전에는 이제 2014년, 17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받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이전에도 또 한번 2000년 초에 시도했다가 대법원에서 또 2004년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서 되풀이해서 무효 판결의 그 내용을 취지를 읽어보면 상위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위법이 없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각각의 의회에서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어떤 조례들을 통과시켰는데 행자부와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다 의회가 패소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 김광수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3년 뒤인 작년 2017년에 또다시 그 조례가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본인이 지방자치 활동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실질적인 어떤 인사청문제도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 판단 속에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발의한 내용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예. 아니면 표류하다가 폐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경기도나 여타 지역의 사례처럼 조례로서는 실제적으로 아직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어렵지만 협약을 통해서는 내부의 그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을 통해서는 예. 가능하고 예. 그런 모범 사례를 이미 경기도가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오다가 실제 인사청문제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 여타 지자체도 경기도 모범 사례를 따라서 뭐 11군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면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곧 이제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고 알겠습니다. 단체장이 새로 뽑힌다면 예. 분명히 실시할 수 협약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도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난번에 이제 지방의회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네. 예, 예. 지금 현재 한 11군데의 시도에서 예. 협약이라도 해서라도 좀 이런 방법을 해서 예.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의회 인사청문을 통해서라도 좀 예. 인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행되지 않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전북도 할 수 있으면 예. 인사청문회를 좀 도입을 해서 임명 전 인사청문이라도 하면서 좀 더 깨끗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이렇게 그 도덕적인 인물 또 그리고 네. 전문성이 있는 인물 이런 분들을 이제 앉히려고 하는 것은 네, 결국 네.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야 된다. 결국은 그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기관이 견실해지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사생활 침해 쪽으로 또 흘러가지 그렇겠죠, 그건. 않도록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견제를 하고 인권 침해가 안 되는 선에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더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해 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가는 그런 인사들을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주면 믿음이 가는 그런 기관장들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사청문회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그 기관장, 단체장이 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단체장의 인사를 좀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네, 이미 국회에서도 실제 국회의 어떤 채택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데요.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채택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명권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고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각각의 의회들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능력 검증 부분은 공개를 하는데 도덕성 부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산하기관장의 인사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사청문회 제도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있으면 한희경 의원께 잠깐 좀 얘기를 마무리 말아 삼아서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의원이 된 지가 3개월이 채 안 됩니다. 예. 의회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아직도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산적돼 있는 작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예. 이렇게 느껴졌고요. 작은 곳에서부터 모순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추려서 제대로 쌓아 나갈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제대로 추리는 우리 전라북도가 될 때 전북이 제대로 잘 사는 전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뤘던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문제나 제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 문화재단 문제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